오늘은 조선 제2대왕 정종과 함께 타임슬립 진료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종은 우리에게 그 희미한 존재감만큼이나 권력에 욕심이 없었다고 해요. 6명 형제 중에 욕심 많은 동생은 따로 있었죠. 사병을 동원해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형제들마저 죽여버린 다섯째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건국의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자신인데 막상 세자는 동생이 되니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방원은 세자 이방석의 후견인인 정도전을 제거해버립니다. 사실 이방원은 그러고 나서 자신이 바로 왕이 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방원이 이 거사를 일으킨 명분이 막내가 세자로 책봉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거였거든요.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였죠. 근데 적장자인 첫째 아들 이방원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병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적장자였던 거고 이방원이 자신의 명분에 따라 둘째 형을 왕으로 추대한 거였죠. 동생이 무섭고 왕위에는 관심도 없었던 둘째 형은 그렇게 얼떨결에 조선 2대왕 정종이 되어버립니다. 왕이 된 정종은 그냥 동생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허수아비 왕이었죠. 그러다가 정종은 지금 이 순간 과인은 이아우를 아들로 삼겠다라고 선언하고 왕세자로 책립을 합니다. 사실 적장자가 있었으면 이게 또 애매해지는 거였는데 정종은 정한왕후와 사이에서 자식이 없으니까 적장자도 없었어요. 정종은 또 좀 개방적인 성격이어서 여종, 노비 같은 천민 출신 아내들이 많았는데 정실 부인은 한 명밖에 안 뒀습니다. 다음 왕 태종이 정실 부인만 9명이었던 걸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정실 부인을 정종이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넷째 동생인 이방간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세자 자리를 두고 이방원과 싸웁니다. 셋째 형은 건강도 나쁘고 다음은 넷째인 내 차례지. 어째서 이방원의 차례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군사를 일으켜 이방원을 공격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방원이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정종은 관용을 베풀어 넷째 동생 이방간에게 사약을 주거나 죽이지 않았고 자식들도 출세에 지장받지 않도록 관용을 베풉니다. 또 바람난 첩의 목숨을 구해준 이라도 유명한데요. 정종의 첩 중에 김해라는 기생 출신이 있었는데 바람기가 아주 대단했대요. 김해가 아들도 낳았는데 정종은 아이의 아버지가 의심스러워서 애를 보살펴는 줬지만 정식 아들로 대하지는 않았대요. 그런데 정종이 상황으로 물러난 후 김해가 가짜 내시와 바람을 피운 게 들통이 났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처형감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종은 직접 동생 태종에게 선처를 부탁해서 김해를 살려줍니다. 가짜 내시가 가능한 거였군요. 아무튼 결국 정종은 동생에게 2년 만에 결국 왕위를 내어주고 물러나서 63세까지 장수를 합니다. 욕심 많은 동생에게 휘둘리던 정종, 어떻게 63세까지 장수를 한 걸까요? 저 시대 때 드라마들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역동적이죠. 칼바람 불고 막. 용의 눈물 재밌게 봤는데. 저도 그건 봤습니다. 네. 그 정종 하면 아시나요? 뭐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들은 게 거의 조선시대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많이 왕을 외우기 위해서 앞글자 따고 외우잖아요. 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 증인, 명성, 광인, 효영, 숙경년, 정수는, 최고. 무슨 막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를 애들한테 한번 시켜봤거든요. 야 그래도 한번 외워봐.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태종, 태세 이렇게 가는 애들이 꽤 많아요. 이게 굉장히 좀 존재감이 희미합니다. 제위경 굉장히 좀 짧고요. 있을 때에도 아주 아우였던 이방원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없는데 분경 금지법 요거 하나 제정을 합니다. 당시에 관리들이 높은 재상집에 찾아가요. 잘 좀 봐달라.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선물도 주고 네네. 우린 보통 이거를 청탁이라고 얘기하죠. 네. 네. 그래서 오늘날 청탁금지법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정종 때 처음 이렇게 분경금지법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이방원이 세자이면서 했고요. 이방원이 왕이 되면서 이제 상왕으로 올라갔고요. 말년은 거의 유유자적하게 그냥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살았던 이런 이제 왕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참 재밌는 기록이 뭐가 있냐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정종이 격구라고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 격구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공을 쳐가지고 상대방 골대로 이렇게 슉 집어넣는 약간 서양의 폴로와 비슷한 이런 이제 경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종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하도 이거를 격구를 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전하 이제는 국가를 살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러지 마. 나 스트레스 받아. 나 이거 풀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병 생긴다니까 내가 건강해야 돼 하면서 격구 진짜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말도 잘 타셨겠네요. 그쵸. 무인이었잖아요. 아빠 따라서 고랬을 때 엄청 이렇게 싸우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활달하고 그다음에 격구 좋아하고
또 일찍 왕위를 동생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는 온전히 취미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격구뿐만 아니라 뭐 연회 열고요, 온천 가고요, 막 이런 것들이 확실히 건강에 도움이. 그럼요. 또 우리가 몸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운동 중에 좌우 대칭적이고 자연 속에서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승마 같은 그런 이런 운동 저는 최고 정점에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격구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스트레스가 없어야 또 밤에 잠도 잘 오고 이런 온화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장 건강도 또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을 다 갖고 있으셨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취미가 중요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들은 어떤 취미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취미가 다양했죠. 아, 독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독서는 역사서만 좋아하고요. 오. 근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역사 선생님이 역사서 읽는 게 그게 독서냐. 일하는 거지. 그 말이 처음 공감이 돼서 독서라고 하기 조금 민망하고 사진. 제가 한참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를 네. 찍어주기 위해서 오, 로맨틱해요. 아니 잘 어울리잖아요. 역사 선생님이 사진 찍는 게 취미면. 그 다음에 이제 취미가 마술. 오. 마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학교 동아리 마술반 만들어서 마술사님 불러놓고 아. 애들이랑 같이 마술 배우고. 스스로 만족하셨다. 네, 너무 재밌는데 제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해서요. 대학 시절 내내 그룹사운드 활동을 했었고 어떤 장르인가요? 저는 정통 락을 좋아해요. 락이나 이제 헤비메탈 계열의 음악. 하면서 막 네, 헤드뱅 좀 했죠. 제가 드럼을 치는데요. 네, 지금도 1년에 두세 차례 정도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경과 학회 내에 밴드도 하고 있고 졸업한 학교의 의과대학 밴드에서도 오비 공연을 많이 촬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지를 다 다르게 써야 되잖아요. 내 발달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요. 진짜 좋습니다. 아, 이렇게 젊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취미로 갖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음악이나 이런 정신적인 측면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좋죠. 뭐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역사 서적을 읽으면서 힐링이 된다. 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일하는 거래요. 취미 아니래요. 취미처럼 하시는 것도 네. 되게 원장님은 어떤 취미 하세요? 저도 드럼을 대학교 때 그래요? 쳐서 드럼이 스트레스는 좀 풀리기는 하잖아요. 네. 아. 저는 이제 보드 게임을 좀 딥하게 해서 국가대표도 되고 보드게임 국가대표인데? 혹시 오델로라고 아세요? 네. 돌 뒤집는 거? 네네네. 네, 제가 그거 프로 기사입니다. 그래요? 진짜요? 아니 프로라면 뭔가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모델로가 프로가 있어요? 예, 저 7단이에요, 7단. 많이 있어요? 우와, 오, 신기하다. 이거 좀 말하고 싶었어요. 와, 국가대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선발전이 따로 있나요? 네,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은 전국대회. 우승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와 자격을 얻어서 여러 번. 오목도 잘 드세요, 그럼. 어묵은 하나도 못해요. 아 많이 다른 거군요. 굉장히 달라요. 저는 AI한테 맨날 지는데, 오델로. 아, 진짜요? 네. 아, 휴대폰 게임에 많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게 막판에 한 방에 다 뒤집어지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나는 그게 전에 운대로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실력이 네, 완전 실력입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형이 술병으로 일찍 죽었으니까 이제 맏아들 역할을 했어야 했을 텐데 동생 이방원과는 달리 아버지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도우면서 막 왕위를 탐하지 않아 효도도 다 했던 아들이고 동생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 패배해서 죽을 뻔한 동생도 지켜줬고 불임인 아내 정한왕후를 끝까지 사랑하는 등 가족에도 되게 강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온화한 성품이 스스로를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한의학 용어 중에 상열하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체 머리 쪽에 열이 몰려 있고 팔다리나 배 쪽은 차갑다라는 병리적 상태를 한마디로 건강하지 않을 때 상열하한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오래 앉아서 생각만 많이 하고 에너지가 위로 쏠리면서 상열하한이 되는데 그게 딱 당시의 왕들의 건강 상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없고 앉아서 책만 읽고 정쟁이나 분쟁 이런 거 중간에 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정종은 그런 왕들의 일반적인 생애와는 좀 달랐죠. 좀 너그럽고
왕권에 대한 집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랫배 쪽이 조금 더 따뜻하고 머리는 서늘한 건강한 상태에 가까워서 장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상황만 보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상황이거든요. 그죠.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자기 동생들이. 예, 그러면서 막 자기를 두고 왕을 하라니 말하니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냥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데 그 가운데에서 일찍이 딱 노선을 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난 아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방원이 살려둔 거죠.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거다. 그래 어찌 보면 가장 잘 실천한 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